자, 그래서 오늘 해볼 국가는요, 옛날 독일 DLC가 나왔을 때 같이 나온 국가죠. 바로 어떤 국가냐? 저지대의 나름의 강자, 우리의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루트가 개인적으로는 대충 만들었다 생각을 하는데, 이 파시즘 루트, 그 중에서도 이 프랑스에다가 핵심줄을 박는 루트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벨기카 루트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우리 치즈 팔로우랑 유튜브 멤버십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벨기에 파시즘 루트 역사적 AI 키고 싱글 정규병 나이도로 바로 시작. 자, 우리의 벨기에 시작 공장은 17개입니다. 나름 많아요. 저지대 국가들 특징이 공장이 좀 있다는 건데, 특히나 벨기에는 시작 공장이 군수 공장 6개, 민간 공장 무려 11개나 있는 산업력이 강한 국가입니다. 빅토리아에서 괜히 이 벨기에가 혈도가 뚫려 있고 튜토리얼 국가로 추천되는 이유기도 하죠. 나름 산업력이 있는 국가다. 자, 군수 공장 역시나 지어주기로 할게요. 마이너는 뭐다? 군수 공장이나 지어주면 돼요. 자, 우리 벨기에 핵심 인구, 시작 인구 총 800만입니다. 800만이면은 헝가리 정도 되나요? 오스트리아가 아마 600만인가 700만인가 그렇고 헝가리가 800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유사 헝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로는 역시나 이 전자공학 그리고 산업을 연구해 주면서 동시에 우리 공군을 키워주기로 할게요. 공군이 신이야. 참고로 우리 산업력이 높은 국가, 기술 발전이 되는 국가들 특징이라면 이 연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우리 발트 국가들 막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딴 국가들로 하다 보면은 딱 공군 연구 그냥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연구가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벨기에 무려 공군 1티어 연구가 필요한 거는 전부 다 되어 있다. 아주 훌륭해. 자, 항공어뢰까지 찍어주면서 우리 총 군대, 시작 군대는 무려 15개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네덜란드보다 강합니다. 네덜란드가 시작 페널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약한데 벨기에는 페널티가 있긴 한데 네덜란드보다 약해가지고 강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참고로 벨기에의 특징, 벨기에령 콩고 고유 중점이 있는 이 국가가 바로 우리의 괴뢰국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콩고랑 벨기에의 특징이라면 이 연계 중점이 있습니다. 벨기에령 콩고라고 하면서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은 벨기에도 성장하고 콩고도 성장하고 뭐 일석이조 만만의 콩떡 같은 그런 중점들이 있어요. 이게 벨기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콩고 입장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콩고는 벨기에한테 독립을 해야지 확장을 하는데 독립을 하면은 경제 중점을 못 지어가지고 국가 체급이 안 올라오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벨기에는 좋아하는데 콩고가 애매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다. 오케이. 자, 다시 벨기에로 들어가서요. 우리 벨기에 중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의 벨기에 중점이 나름 간단해요. 자, 오른쪽에 콩고 중점이 있죠. 이거는 여기 벨기에 국기가 그려져 있는 거 보이죠? 벨기에 국기가 그려져 있는 거는 벨기에만 찍을 수 있는 거고요. 콩고 국기가 그려져 있는 거는 콩고만 찍을 수 있는 거고, 자, 벨기에 국기랑 콩고 국기가 같이 있는 거는 둘 다 찍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콩고를 위해서라면 내 중점을 찍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안 찍어요. 저거 찍을 시간이 없어. 자, 우리 벨기에 파시즘 루트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자, 여기 북왕의 개입을 가가지고요. 드그레를 가서 여기 핀란드랑 국민연합 지지로 가가지고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서 왼쪽에 렉스당 지지라고 다른 파시즘 루트가 있는데 이거 진짜 쓰레기예요. 갈 이유가 없어요. 자, 오른쪽에 헌정비기 해가지고 공산과 파시즘이 있긴 한데 이것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나마 장점이라면 이유가 가능하다는 건데 사실 재미도 없고 조금 너무 대충 만들었습니다. 연구 중립 바로 찍겠습니다. 군수 공장 6개나 있으니까요. 시작부터 이제 민간 열차도 뽑고 뭐 트럭도 뽑고 뽑을 수 있는 거 다 뽑아도 되죠. 총도 뽑고 전투기도 뽑으려 했는데 수송기밖에 못 뽑네. 그러면 그냥 총에다가 할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해. 자, 특히 근데 단점이라면 우리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보다 자원이 비교적 적습니다. 네덜란드는 이제 동인도에서 조금 자원을 갖고 올 수가 있고요. 룩셈부르크는 어차피 공장이 없기 때문에 강철만 쓰면 상관이 없는데 강철이 룩셈부르크에 많아요. 그래서 자원이 부족할 일이 없지만 벨기에는 자원이 부족합니다. 콩고에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자원 관리가 초반에 조금 빡세다. 그리고 우리 영국과 프랑스의 독립보장을 받은 상태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초반부터 망할 일이 없다긴 한데 어차피 파시즘 루트로 갈 거면은 우리 프랑스와 영국의 독립보장을 제거를 해야 돼요. 자, 벨기에 국민정신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저지대 국가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버프가 굉장히 심해요. 경기 침체를 해가지고 소비재 공장 변동치 25%의 공장 생산량 20%가 깎이고요. 부피라 해가지고 정치력 획득이 0.25, 안정도 20%, 건설 속도 20%가 깎입니다. 와우. 자, 대전쟁의 상은 조직력이 15%가 깎이고요. 전쟁 지휘도가
30%가 깎이고 징병관 인구 변동치 15%가 깎이고 군수공장 건설 속도가 20%가 깎입니다. 아르덴 역병대를 해가지고 산악의 이동과 공격이 줄어들고요. 언어 장벽을 해가지고 정치력 디버프와 안정도 전쟁지도 디버프까지 그냥 종합 세트로 가져다 줍니다. 이런 디버프들을 덕지덕지 달고 있는 우리의 벨기에, 어떻게든 우리의 벨기에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봅시다. 일단 베네룩스 3국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핵심주를 받게 된다면은 뭐다? 어느 정도 체급이 올라오긴 한다. 안정도가 61%, 그나마 괜찮은데 전쟁 지지도가 0%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이 디버프를 제거해 봅시다. 참고로 나중에 네덜란드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공군을 연구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오랜만에 켰더니 시원하다. 부럽다. 난 에어컨 없는데. 영구 중립 통과되고요. 우리 독립과 충성. 충성이야 충성이야. 충성이지. 독립 중립과 충성 찍어주기로 할게요. 지난 전쟁에서 우리는 동맹국들에 의존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도자는 벨기에가 전쟁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독립, 중립과 충성이 필요할 것이라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찍어. 우리 벨기에 민간공채 11개지만 자원 수입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첩보 개선이 처음부터는 안 되고요. 조금 천천히, 굉장히 어려운 루트는 아니니까요.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면 됩니다. 영구 중립은 이제 건설 속도가 늘어나는 대신에 세력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어차피 나중에 떼지긴 하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군, 영군은 역시나 꾸준히 해주죠. 자원이 충분하고 산업력이 되는 나라는 공군을 안 가는 게 이상하니까요. 언어 장벽 디버프는 현대 벨기에도 못된 디버프인데 벨기에가 여기 아래쪽이 이제 프랑스 언어 쓰고 위쪽이 네덜란드어를 쓰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내 기억에 맞나? 독일 국경 쪽은 또 독일어를 조금 쓰고, 내가 알기론 그런데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과 네덜란드어를 쓰는 지역 간의 뭐 경제 격차도 좀 심하고 북부와 남부의 약간 갈등도 심한 편이다 라고 들었어요. 자, 프랑스와의 조약 거부를 찍어서 프랑스의 요구를 거부해줍시다. 플란데르 네덜란드어, 왈롱이 프랑스어. 옛날에 그 외교관이 저희 고등학교 시절인가 강의하러 오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벨기에 갈등에 대해서 조금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자, 산업은 역시나 분산된 산업 찍어주기로 합시다. 벨기에에서 독일어 쓰는 지역이 옛날 독일 제국 시절 영토입니다. 그래서 벨기에가 언어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언어 하나만 쓰는 거를 감사하게 여겨야 되나? 모르겠네. 에티오피아 항복 36년 7월. 예전에 설명했죠.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빨리 죽이면 7월이고요. 늦게 죽이면 9월입니다. AI가 뭐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우리 정치 고문 임명이 다 가능한데 정치력 주는 친구 없나요? 자, 프랑스와의 조약 거부 통과됐고 정치력 주는 친구, 난 정치력이 필요해. 정치력 주는 애가 없네. 이럴 수가. 그렇다면 일단 군 공격 천재를 임명하려면 중점을 찍어야 돼. 그러면 공군 지상지원 전문가부터 임명합시다. 자, 그리고 벨기에령 콩고가 아프리카의 심장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중점이 뜨죠. 공영 중점은 특징이 이렇게 중점을 완료하면은 알람에 뜹니다. 약간 우리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할 때도 공영 중점으로 다른 국가들 찍는 게 알람으로 떴었죠. 가만히 있어도 우리 체급이 조금씩 오르니까 뭐 나빠할 건 없습니다. 다음 중점으로 우리가 이 프랑스의 조약 거부가 되고 이벤트가 뜨기 전까지 추가적인 중점 찍기가 안 될 거예요. 내가 알기로. 그래가지고 원래 정부 사임을 먼저 하고 뇌물수수하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정부의 사임을 찍어줍시다. 호이포 시점에서 왈롱이 더 잘 살았는데 현대로 오면서 플란드는 지역이 더 잘 살겠네. 아 진짜 그건 몰랐네. 오히려 그러면은 더 다툼이 심하겠는데. 오히려 이제 계속 못 살다가 계속 잘 살다가 하면은 그나마 나은데 잘 살다가 못 살면은 더 싫어하게 되거든요. 인간이 그래. 내가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면은 더 악독해집니다. 이 유럽 쪽이 언어가 달라서 그런가 약간 지역 갈등이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이탈리아도 북부랑 남부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프랑스는 갈등이 심한지 모르겠는데 프랑스도 이제 북부랑 남부 경제력 차이가 좀 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정부의 사임 통과됐고 정부 사임과 조기 선거, 정부가 부패 추문으로 사임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조기 선거를 실시한다. 자,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거국 내각을 구성하면은 돼요. 여기서 갑자기 이제 소수 정부를 구성한다 하면은 이상한 루트로 흘러갑니다. 거국 내각을 반드시 골라주도록 합시다. 좋아요. 자, 뇌물수수 조사 실시. 우리나라의 부패
부패를 때려잡자. 파시즘 지도가 나중에 필요하긴 하니까요. 파시즘 선동가 한 명 정도는 임명해 줍시다. 너 뇌물 받았지? 방금 1,000원을 받긴 했는데 저거 뇌물이었나? 젠장, 그게 뇌물이었다니. 엔진을 연구하고요. 거국내각과 뇌물수 조사가 통과되고 국왕의 개입을 찍으려면 국왕이 임명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랜덤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기가 진짜 늦게 뜰 수도 있고 진짜 빨리 뜰 수도 있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일단은 다른 중점을 먼저 찍어줍시다. 자, 경제 중점을 찍을까 군대 중점을 찍을까? 군대 중점 찍으려면 방위비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경제 중점이 먼저인 것 같아. 자, 재정 재건 찍어줍시다. 자, 재정 재건 통과되고 있고 콩고는 중점을 어디까지 찍었니? 우리의 콩고 아주 중점 열심히 찍고 있는데 이거 찍지 말고 요거 찍어. 요거. 자, 항속거리 증진 찍고요. 자, 재정 재건 통과됐고요. 다음 중점으로 자, 금보유고 열어줍시다. 콩고에도 투자해주죠. 콩고. 근데 콩고까지 우리가 나중에 커버해줄 병력이 부족할 것 같아. 자, 방위비 찍어가지고 일단 대전쟁의 상흔부터 제거해주도록 합시다. 자, 금보유고 투자 하면은 이제 건설 속도를 늘린 대신에 소비재 변동치를 조금 먹거든요. 굳이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후반 정치력 저딴 데에다가 쓸 수 없다. 자, 항속거리 증진 통과됐고요. 자, 2티어 비행기 연구까지는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산업이나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군 참모총장 참모 육군 방어를 올리시다. 국기보드 뭐 쓰시나요? 그 아디아스의 플래그 보든가 뭐 대충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방위 통과되면서 우리 정치 중점 언제 열려? 지금 37년 4월이야 젠장. 빨리 이벤트 떠라. 자, 방위비 통과됐고요. 빨리 정부가 무너져야 되는데 왜 안 무너져? 야, 콩고에 조금 투자할까? 이거 하나 정도는 찍어줄 수 있을지도. 하나는 찍어주자. 정직한 정치인이었냐 보죠. 아니야, 분명 부패한 놈이야. 벨기에 산업이 뭔가 안 좋은 것 같으면서도 짭짤하던데. 맞습니다. 약간 중점 숫자가 많아가지고 좀 커버가 되는 느낌도 있어요. 콩고 산업력이 좀 되는 것도 있고요. 아이러니합니다. 한 번에 많이 주는 건 없는데 이제 모으다 보면 많아져요. 기관 창설 가능하니까 지금 하나 창설해 놓읍시다. 자, 콩고 투자 완료됐고요. 왈롱 산업 재건 어차피 정치 중점 잠겼으니까 국가 동원 찍어가지고 디버프를 최대한 빨리 받아서 빨리 떼줍시다. 이 기간제 디버프기 때문에 지금 그냥 빨리 받아가지고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신 나가는 벨기에하고 네덜란드 아쉽죠. 네덜란드가 편하긴 해. 네덜란드는 옛날 중점이어가지고 살짝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다. 자, 공군 겸치가 쌓였으니까 독립된 국정과 우리 중앙통제소 임명하고 육군 겸치로 강화방 공격 찍어주기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연구 슬롯으로 전환까지 연구해 줄게요. 군수공장을 늘리고 복무기간 연장했고 직면가능 인구가 늘어났고 여기서 연구 슬롯 하나를 바로 열어주네. 야, 연구 슬롯 바로 열어라. 연구 슬롯 여는 중점이 생각보다 빨리 되는구나. 거국내가 어떻게 됐나요? 아니, 이벤트가 떠야 되는데 이벤트가 뜰 생각을 안 해. 이러다가 38년에 정권 바꾸겠어 젠장. 자, 공군 경험치가 쌓이고 공장이 늘어났으니까 전투기를 뽑아줍시다. 미리미리 뽑아야지 나중에 좀 쌓이니까요. 얘네 전투기 디자인이 살짝 멋있다. 나쁘지 않은데 약간 깔쌈해. 빨리 열려라. 이게 확률이라 가지고 이게 언제 이벤트가 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곤란합니다. 많이 할 때마다 이게 맞나 싶어. 자, 석유를 좀 주신다 하니까 이 에너지 회사 임명할까요? 석유를 그냥 꽁으로 주신다네. 와, 그냥 운빨인가요? 네, 운빨입니다. 약간 그리스 지도자 죽는 거랑 비슷해요. 거국내와 중점을 빨리 찍으면은 그나마 이제 조금 이벤트가 뜰 확률이 높긴 한데 순서의 차이죠. 일찍 떴으면 이미 뜨고도 나왔는데 이러면 내정이나 해야지 킹쩔 수 있나? 왈롱 산업이나 재건해. 벨기에는 대놓고 대전차 포스라고 만든 나라 같던데 대전차 포가 열려있죠. 저번에 디스코드 AI가 대공포랑 대전차 포를 좀 많이 썼거든요. 지원 중대로 한번 써봅시다. 근데 우리 도대체 중점 언제 열려요? 젠장, 이러지 말아다오. 뇌물 잡아. 벨기에 총에 요거까지 찍어줄까? 정치력 획득 10%가 있네. 야, 이거 찍어. 벨기에 총회 우리 뇌물조사 부패 추문 드디어 무너지는 정부 추가돼가지고 드디어 정치 중점이 열렸어요. 와, 감동과 눈물. 37년 12월에 드디어 이벤트가 떠버리는 진짜 감동의 눈물이 줄줄 보르타고 흐르고 있다. 왜 이렇게 조사가 느려 이 자식들아. 38년이야